오늘 장 랭킹 5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소개할게요.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다행입니다. 우리 같이 시장 얘기를 많이 나눴던 두 분과 함께 오늘 사실 얘기 나눌 게 많을 것 같아서요. 하나씩 저희 5가지 준비를 했고요.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1위입니다. 요즘 브로드컴 이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입니다. 원래는 엔비디아였는데 세대 교체가 확실히 된 건지 브로드컴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상 학습의 단계에서 넘어서 수론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는 그 기업들이 알맞게 쓰고 싶은 반도체 칩을 쓸 거다. 그렇게 되면 주문형 반도체가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주문형 반도체의 대표격인 브로드컴이 미국에서 반응이 나오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 반도체주들이 좀 울상이었다가 이제 다시 갈 수 있는 건가? 빨간불을 또 빠르게 켜내고 있습니다. M8의 시대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M7 종목에 플러스 브로드컴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틀 전부터 배트맨이다. 이걸 다 앞자리를 모아놓고 보니 배트맨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글쎄요, 이게 배트맨이 반짝 밤에만 왔다 가는 건지 아니면 쭉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해서요. 얘기 나눠봅니다. 먼저 이지은 대표님. 당분간 IP, 디자인 하우스와 같은 이런 국내 반도체단에 있어서는 이게 단기간에 들어올 수급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엔비디아 초창기를 보듯이 기대감을 넣고 봐도 괜찮은 자리인지가 너무 궁금해요. 일단 엔비디아의 이제 아성을 쉽게 뛰어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의 바람이 조금은 좀 불어오는 방향성이 약간은 달라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가 그동안 1위의 자리를 굳건하게 잘 지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연한 사실이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또 일각에서는 이 부분을 또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와 관련돼서 지금 회사들이 브로드컴과 같이 좀 손을 맞잡고 자체 반도체 칩을 설계를 하는 부분인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결국에 엔비디아 칩이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 그리고 전력에 대한 소모 효과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점이 많다 보니까 이런 기조들은 당연하게 좀 갈 수 있는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2023년 들어서 우리가 AI라는 이 모멘텀과 화두가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2024년에 들어와서는 이제 수익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쪽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좀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졌던 한 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5년으로 또 넘어와서는 이제는 엔비디아 칩에서 또 내가 필요한 부분만 집약적으로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뽑아서 쓰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까지 절감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저는 채택할 수 있는 확률들이 앞으로 더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당장 바뀌어서 이제 엔비디아의 자리를 뺏어 버리느냐 이거는 아니지만 네네. 이제 반도체 이 안에서의 흐름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우리가 체크를 하고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의 시세 흐름도 그대로 극명하게 좀 드러나는 게 물론 HBM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IP 쪽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디자인 하우스 쪽의 종목들이 굉장히 시세 흐름이 강한데 의미 있는 시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바닥권에서 지금 굉장히 장기 이평선인 121선의 돌파 흐름이 거래량이 실린 모습으로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의 변화들은 지금 추가적으로 시세 흐름이 나와준다고 했을 땐 특히 디자인 하우스 종목들이 TSMC 실적 발표 이후에 한 차례 3분기 때 좀 시세 흐름이 좋았었는데 이 가격대를 다시 한번 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추가 시세에 대해서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엔비디아 자체도 워낙 잘 되고는 있지만 블랙엘 대량 생산 쪽으로의 출시 지연 소식이 오늘 또 나오기도 한 만큼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쪽이 살짝은 부진한 흐름이 나올 때 특히 D램, 낸드 이런 이슈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물론 중국 쪽으로의 레거시 쪽의 제재 이야기도 오늘 나오고 있긴 했지만 이 부분은 크게 시장에서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브로드컴 쪽에서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물론 약간 테마성, 단기성으로의 시세 흐름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이번에 만약에 시세가 조금 꺾인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주문형 반도체 쪽은 계속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브로드컴이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3년 내에 우리가 이쪽 매출 관련돼서 130조 만들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구글과 메타 그리고 지금 틱톡의 모 회사와 함께 반도체 칩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구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성과로 드러나는 그 시기가 온다라고 했을 때는 더 시세 흐름들이 좋아질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시대적 변화들은 저는 변함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속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반도체 동네에 브로드컴이 동아줄을 좀 던져준 느낌은 있는데 어쨌든 연속을 기대해 볼 순 있겠다라는 측면이었고 그렇다면 IP 디자인 하우스 통틀어서 다 오케이 사인 주시는 건가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예. 대장주의 흐름으로 가져가는 종목들, 특정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뭐 자람 테크놀로지라든지 에이징 랜드라든지 가온칩스 이런 대장격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종목들과 또 리노공업이라든지 ISC 이런 기업들도 최근에 시세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런 전체적으로 지금 유독 바닥권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선별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낙폭된 주가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 압축 전략 사이즈 주셨습니다. 자, 김진경 본부장님, 여기 이제 유리기판이 더해졌습니다. 아, 그렇게 잘 나가는 브로드컴이 유리기판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한때 맛봤던 그 랠리를 지금 다시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엔비디아는 유리기판에 대한 얘기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 지금 당장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테마성의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유리기판에 대한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이 시장에서는 좀 주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금의 경우는 사실 엔비디아보다도 이제 브로드컴 쪽으로 좀 관심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브로드컴의 목소리가 어쨌든 관련주에게는 주가에 영향을 상당을 미치는 방향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 현재 이제 유리기판의 경우는 일단 테스트에 대해 이제 과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성능 평가이죠. 그렇다면 이제 기술 도입과 관련해서 물론 추가적인 관련 이슈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관련 이슈로 인해서 어쨌든간 관련주들이 다시금 주가가 오를 수 있을 만한 재료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기보다도 뭔가 조금 단발성 이슈로 인해서 장중에도 변동성이 오히려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열어두어야 된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관련주 중에서 여러 가지 물론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관련주 안에서도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래도 SKC에 대해서는 한번 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리기판 테마 안에서도 좀 대장주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고 또 이제 대형주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의 경우는 좀 가볍게 움직여진다라기보다도 추세적인 흐름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관련주를 좀 보신다고 한다면은 SKC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SKC도 워낙에 낙폭 과대가 되어 왔던 종목입니다. 지금의 경우는 바닥권을 다지고 서서히 좀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 자리인데 일단 유리기판에 대해서 당분간은 이하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료를 가지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바닥권에서 추세적인 반등 흐름을 살펴보자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탑픽은 SKC다. 아무래도 양산 일정이 가장 빠르기도 하고 대형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봐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 쭉 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 아까 이진 대표께서 브로드컴이 조금 더 신선하기 때문에 더 잘 봐야 한다. 뭐 사실상 지금 그 미국이 중국 레거시 칩 그 조사한다라는 소식은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긴 했는데 그러면 그 뉴스에 있어서 뭐 대형주로 움직이게 할 만한 진짜 일정 부분의 플러스 알파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좀 뭐라도 있었으면 해서요. 일단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이번에 소프트뱅크 쪽에서도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를 했습니다. 143조 정도 되는 규모의 투자를 단행을 했고 지금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도 트럼프에게 잘 보이거나 이제 트럼프 줄 서기 위해서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일기 때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빅테크 기업들과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의 제재에 대한 부분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쪽은 중국에 제재를 하고 테크의 나라로서 우리가 우뚝 자리매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빅테크 입장에서도 반독점 규제라던가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를 최대한 피해가고자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금 큰 수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유연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모습들이 딱히 보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조금도 유일하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아직까지는 확정적인 이야기가 없는 상황이고 또 중국의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수요에 대한 부진 여부가 더욱더 우려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 수요 부진은 내년 1분기에 이제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평가들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IB 쪽과 또 우리나라 증권사들 쪽에서도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다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미 노출된 악재라고 또 보는 시각도 있다라는 점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잡고 갈 수 있는 동아줄이 네.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 많은 악재들이 지금 이미 노출이 되어 있어서 그만큼의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만 호재성의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물론 호재성의 이슈가 좀 크기가 큼직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다 노출된 악재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로서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상방으로 가볼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좀 트리거적인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아닐까라고 내일 생각을 새벽이죠. 하는데 네, 이 부분이 물론 큰 그림 자체를 확 끌어올려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어떻게든지 마이크론의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심리의 개선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여전히 돌아오고 있지 않고 있어서 이런 안타깝기는 하지만 수급적인 부분들을 지속 좀 체크를 하시면서 우리가 좀 단단하게 수급이 유입되는 시기 그런 부분들 물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이미 많이 빠져 있고 네. 꽤 긴 시간 동안의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뭐 메리트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시간, 속도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성향의 어떤 성향 쪽으로의 투자의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선택지는 달라질 것 같고요. 지금은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업황 자체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식을 저 또한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더 좋기 위해서는 일단 내일 새벽에 있을 마이크론 실적에서 레거시 단, HBM 단 다 뜯어서 볼 텐데 다 좋아야 한다. 그게 센티에는 개선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주가에는 어느 정도까지 반영될지는 내일 뚜껑 열어보셔야겠습니다. 1위 반도체로 정리해봤고요. 네, 브로드컴에 좀 더 신선도에 점수 많이 주셨습니다. 이어서 2위로 넘어갑니다. 현대차 연말에 생산 라인 풀가동한다라고 합니다. 뭐 자신감이 있으니까 생산 라인을 풀가동한다라는 거겠죠. 자, 이동석 현대차 사장께서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는 연말 최대 생산을 통해서 산업계 활력을 불어넣겠다. 현대차의 DNA는 위기 극복 DNA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대차와 기아가 시총 상단이 4~5% 가는 거는 정말 크게 오르는 건데요. 오늘 반응이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정말 궁금한 건요. 그냥 이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저 열심히 방송할게요 라고 하면 저의 주가도 올라가는 건가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오늘 또 생각이 들었던 건 아침에 뉴스 보니까 그 혼다랑 닛산이랑 미쯔비시가 합병해가지고 전기차 씬에서 우리도 좀 돋보이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현대차를 제칠 거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너무 신기하게 일본에서 닛산도 오르고요. 우리 시장에서 현대기아도 올라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의 이제 주가 상승의 경우는 아무래도 오히려 현대차, 기아의 경우가 기업 가치가 더 돋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혼다와 이제 닛산의 이제 합병 소식이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의 경우 현대차 좀 판매량이 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혼다와 닛산이 합병하게 된다면은 이 판매량이 오히려 현대차 좀 앞서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현대차의 경우는 오히려 생산을 더 증가를 하겠다. 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위기의식보다는 오히려 생산 부분에 있어서 확대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의 또 증가를 하게 된다면 판매량 부분에서는 오히려 혼다, 닛산의 경우는 위협적이지 않다라는 인식이 더 확대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조금 혼다와 닛산이 좀 합병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 전기차 쪽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하려는 이유도 있거든요. 근데 현대차의 경우는 그에 또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려는 모습도 앞으로 중요할 것이고 실제적으로 어떤 생산적인 부분에서 좀 대응하려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는 우리가 주가의 경우는 앞으로의 현대차의 모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장의 경우는 오히려 협상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현대차의 경우는 이 글로벌 3위 업체인데 이 혼다, 닛산 합병을 해서 혹시 3위자를 뺏기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은 현대차가 이렇게
이후에 뭔가 대응책을 내놓게 된다면은 쉽게 3위 차를 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혼다와 닛산에 대한 어떤 위기감보다도 새로운 대응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 이렇게 합병 소식에도 불구하고 크게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오늘의 수급이 계속해서 사실 너무 내려온 자리에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자신감과 함께 주가도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이쪽이 움직이면 우리 공통적으로 생각 나오는 거 있을 거예요. 부품주까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이준 대표님, 이게 사실 그룹주 부품주로 좀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아예 전반적인 부품주까지 연속해서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워낙 그동안은 좀 접근하기가 그랬었는데 업황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볼 수 있는 구간은 와 있습니까? 일단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사실 지금은 우리가 상승에 대한 사실 이게 탄력을 어느 정도 받아갈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저는 지금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가격적으로는 그동안 굉장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뭐 지금 매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매수를 했을 때 이게 과연 움직임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느냐 여부가 지금은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관련해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전반적으로 예전에 부품사들 움직일 때와의 시기는 지금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관세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오늘 현대기아차가 좀 올라오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뭐 GM과의 합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일본에서도 지금 합작을 하는 이유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자율주행 쪽으로 이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드라이브를 거는 데 있어서 막대한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건데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 이미 자율주행 쪽으로 움직임이 꽤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파운드리 쪽으로도 웨이모랑 이제 합작한다 얘기도 있었고 또 오늘 현대차와 또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현대차가 맡긴다 자율주행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움직임과 기술적인 속도 차이 측면에서의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크게 봤을 때는 이 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연결고리 가져갈 수 있는 쪽의 종목들을 지금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압축을 좀 하다 보면 그냥 일반 부품사를 보기보다는 뭐 자율주행이라는 이 코멘트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 쪽 이쪽이나 아니면 테슬라 관련돼서 밸류체인 기업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좀 압축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는 HL만도라는 기업이 이제 테슬라 쪽 조향장비를 조향장치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멕시코 관세 이슈가 한동안 HL만도의 이제 그 좀 주가 흐름을 좀 막는 요소가 됐었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크게 우려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매출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뭐 아직 확정 부분도 아니고 이게 그렇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관련돼서 HL만도가 저는 지금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테슬라 또는 자율주행 쪽과 엮이거나 이런 쪽의 종목들 위주로 지금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HL만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부품주단에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이유가 다 있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위로 넘어가서 트럼프 머스크 우리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봐야 합니다. 근데 일단 어제부터 오후장부터 이슈가 있었던 탄소 포집, IRA 다 뜯어 고쳐도 이쪽은 우호적일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전일 상한가 갔던 종목 또한 있었고요. 오늘 추가적으로도 올랍니다. 물론 전일 시간 외까지 다 움직였습니다. 탄소 포집 얘기를 해볼 텐데요. 김진경 본부장님. 탄소 포집은 잊을만 하면 사실 우리의 재료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트럼프가 묻었다라는 게 강력성을 주는 건지 지속성을 더 줄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해요. 일단 탄소 포집이라는 테마가 어찌 보면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경우는 이 트럼프 수혜주냐, 트럼프 피해주냐 이렇게 좀 많이 갈리거든요. 네네네. 그렇다면 탄소 포집의 경우는 일단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가 덜하다. 오히려 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된다라는 그 이제 관점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탄소 포집에 대한 이야기는 당분간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IRA를 좀 뭔가 대거적으로 이제 수정을 하면서 이 피해주 쪽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이 많이 높았었는데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뭐 석유라든지 가스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정책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탄소 포집 쪽으로도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 탄소 포집에 대해서도 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가 될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는 이 탄소 포집 관련주들이 좀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안에서 무언가가 이렇게 어떤 종목이 더 가파르게 오를 것이다, 더 빨리 오를 것이다 이런 종목을 찾기보다도 아무래도 이 관련주들 안에서도 좀 더 빠르게 순환매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속에서는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의 경우가 뭔가 대장주적인 역할을 한다라기보다도 이 종목들 안에서도 순환매가 움직여질 형상들이 요즘에 더욱더 잦아들게 작게 이제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 안에서도 이 순환매 흐름을 잘 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종목들 보니까는 장 초반에 급등세를 보였다가도 길게 꼴을 남기면서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종목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변동성에는 조금 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은 있는데 일단 왜냐면 꼬리가 좀 달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조금의 지속성 왜냐면 뉴스가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있다. 왜냐면 사람들이 체크하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취임 이후에도 진짜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볼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 쪽입니다. 자율주행 쪽이 좀 궁금한데요. 이재은 대표님. 사실 근데 자율주행이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좀 국내 투자자로서 아쉬울 수 있는데 오늘은 넥스트 칩과 같은 이런 반도체 칩까지 움직이는 걸 보고서 브로드컴의 영향이 여기까지도 이제 확산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율주행 차에도 역시나 칩은 필요할 테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인 모멘텀들이 깔려있는 자율주행차는 어떤 뾰족한 전략으로 모아갈 수 있을까요? 일단 넓게 좀 봤을 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브로드컴 관련돼서 뭐 퀄리투스 반도체라던가 네. 넥스트칩 이런 종목들도 같이 움직여주고 있고 또 오늘 SOS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이다 쪽 중국 수출 금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또 이게 또 넓게 보면 자율주행에서 현대차와 SOS랩은 같이 라이다 부품에 대한 공급 이슈가 있기 네. 때문에 이게 다 연결고리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매일매일 이슈가 좀 따로따로 떨어져서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고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못할 수는 있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테슬라 향에 관련이 있거나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현대차에서도 물론 자율주행 뭐 테슬라와 현대차 경쟁 구도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율주행 시장 자체가 뭐 규제가 완화가 되고 스위스에서도 자율주행 승인이 되고 시장 자체가 커지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 커져가는 상황 속에서 지금 테슬라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앞서서 나가고 있고 그 뒤에 행보를 또 현대차 쪽에서 따라가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이 같이 좀 이어서 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넓게 봤을 때 브로드컴과 같이 마찬가지로 당연히 자율주행 쪽으로는 이 칩이 필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와 관련돼서 앞으로의 수혜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쪽이 움직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의 움직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의 산업 자체가 커져가는 쪽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는 이 기대감적인 측면보다는 실질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의 시세 흐름이 추가적으로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이 안에서의 순환매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이고 있고 또 오늘 넥스트칩이 굉장히 좀 강하고 SOS랩 강한데 추가적인 시세도 저는 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 안에서도 좀 오늘 퓨런티어가 상대적으로 살짝 힘이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순환매가 나올 거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냥 아무 종목 투자하시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으니 지금 라이다 관련된 종목들이 좀 시세 흐름이 강하니 이쪽 관련돼서 단기적으로는 좀 시세 이어질 가능성 그리고 브로드컴 관련해서 설계 제조라던가 네. IP 쪽 기업들 좀 지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주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과 함께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될 것 같습니다. 4위로 넘어갑니다. LG전자가 2달여 만에 또 밸류업을 공개했는데요. 12월 9일에 신저가 찍었으니까 52주 신저가 찍었으니까 이제 여기선 더 떨어질 수 없다. 밸류업이다 라는 카드를 꺼내든 건가 싶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도법인 IPO 이슈까지 더해졌는데 김진경 본부장님
충분히 위로 올려 세울 수 있는 주주 환원책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 LG 그룹주에게는 뭔가 주가 상승에 충분한 이유는 될 수 있을 네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주 LG전자의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또 인도법인 상장에 대해서 공식화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한 모멘텀은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특히나 이 자회사들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LG에 대한 주가도 많이 부진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강화가 된 이 주주 환원 정책이 뭔가 할인율 축소를 통해서 주가 상승을 더욱더 견인하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뭔가 이제 LG 그룹주들이 동시다발을 좀 올라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도 중요하겠지만은 뭔가 좀 실질적으로 업황이 개선이 된다라든지 정말 가시적인 성과를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좀 더 살펴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좀 업황이 많이 부진했었죠. 뭐 디스플레이 쪽이라든지 여타 좀 다른 업황에 대해서도 좀 부진한 면들이 주가에도 상당 부분 좀 영향을 미치긴 했었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이 나왔던 만큼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뭔가 실제적인 앞으로의 실적 개선이라든지 뭔가 뚜렷한 성과들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밸류업이 단기적인 반등 추세는 이어질 수 있겠지만은 꾸준하게 좀 더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업황 개선이 더욱더 시급한 시점이라는 점도 함께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를 올릴 수는 있지만 업황이 수반되지 않으면 점점점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밸류업이 사실 주가를 올리게 하는 힘이 된다면 사실 밸류업 하면 금융 이런 거였잖아요. 아니면 지주사. 지금도 기회 있는 쪽이 있을까요, 이준 대표님? 일단 그동안 최근에 좀 많이 네. 빠져 있어가지고 네. 좀 약간의 조정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시세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지금 지주사가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상법 개정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네네. 있는 상황인데 오늘 또 이복현은 이제 자본시장법에 대한 개정이 불가피하다. 근데 이 안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결국에는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민주당에서도 상법 개정 토론회 19일에 확정을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물론 이게 뭐 확정적인 부분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기대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좀 작용을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상법 개정이 진행이 됐을 때 결국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지주사 쪽이다. 그동안 좀 더 평가절하됐던 부분이 오히려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영향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정은 아니고 일단은 진행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주사 기업들이 아마 조금 시세가 더 강하게 가는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좀 고환율 상황에서는 사실 환율이 10원 올릴 때마다 이제 영업 ROE가 은행주들 입장에서는 ROE가 10% 정도가 좀 그러니까 ROE가 1% 정도는 깎인다. 뭐 이렇게 좀 영향을 굉장히 좀 은근히 환율이 많이 준다. 그래서 수익성적인 부분들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주사 쪽이 당분간은 좀 시세 흐름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주사 좋습니다. 자, 이어서 5위로 넘어가서 이거 얘기 꼭 해봐야 합니다. 슈퍼사이클, MRO, 그럼 당연히 이제 조선주 얘기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김진경 본부장님께서 어제 랭파 보니까 단기로 볼 거면 HJ중공업이고요. 중장기로 볼 거면 하나오션이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 그렇다면 단기가 말씀하셨던 단기가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맞는지와 그럼 지금도 계속해서 단기 접근은 된 건지 아니면 단기 접근이 이제 안 된다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이제 저도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은 예상을 하지 모르셨다고. 못했었는데 사실 이제 HJ 중공업의 경우가 여타 다른 조선주에 비해서 주목을 받지는 못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슈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움직임이 가볍다 보니까는 최근 들어서 다른 조선주에 비해서 더욱더 두각을 나타내주고 있고 다른 조선주들이 좀 쉬어가다 보니까는 반대로 HJ 중공업이 더욱더 관심을 좀 이끌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HJ중공업이 다른 대형 조선주에 비해서 시세를 좀 강하게 내고 있는 것은 맞긴 하지만은 지금의 경우는 따라잡기는 다소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은 조선주에 대해서는 역시나 긍정적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 게 사실이고, 조선주가 앞으로 내년도에도 충분히 이런 실적이라든지 어떤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뭔가 따라잡기보다도 쭉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왔을 때 관심을 두시는 게 더욱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현재 지금 당장 나는 조선주를 그래도 포트에 담아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HJ중공업보다도 조금은 덩치가 있는 조선주에 관심을 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래도 HJ중공업 다시금 나는 꼭 담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당장보다는 좀 더 눌림이 왔을 때 담으시길 바라면서, HJ중공업이라는 종목 자체가 오를 때는 강하게 오를 수 있겠지만은 또 자칫하면 그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경우는 또 변동성이 심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해보자라는 점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은 뭐 트레이딩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HJ중공업. 그럼 HD 현대가는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써내려가는데 이걸 부담스럽게 바라봐야 하는지,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준 대표님. 근데 지금 내가 들어가도 조금씩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방은 근데 어디까지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일단 HD한국 조선해양이 오늘 좀 좋은 소식을 전달해 왔습니다. 네. 조선업계 최초로 이제 DJSI 지수에 편입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S&P 글로벌이 발표를 하는 부분이고 지금 최초로 또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이제 굉장히 좀 되게 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HD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세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지금 최고점이 11월 27일에 21만 9천 원이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많은 섹터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매력도는 당연히 있긴 하지만 더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급 쏠림이 더 강하게 나오는 이유가 뭐 방산이라던가 항상 조선 가치 이야기가 거론이 많이 됐는데, 방산은 외교 세일즈적으로 아무리 문제가 없다라고 해도 계속해서 심리 자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수주에 대한 일정이 미뤄질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이 움직이는 거고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조선 이 회사들이 그동안의 업력과 그리고 신뢰를 굉장히 오래 쌓아왔기 때문에 이게 수주에 대해서 큰 이슈는 없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훨씬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우려할 만한 악재들을 다 피해갈 수 있는 쪽이다 보니까 이 수급 쏠림 현상은 당분간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2025년 상반기까지는 수주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이는데, 뭐 일각에서는 하반기 들어서는 오히려 수주가 좀 덜 할 수 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상반기까지만 봐도 어딘가라는 생각이 꽤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지금의 주가 수준에서 추가적인 시세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이런 불안감적인 요소들이 있을 때 오히려 조선주가 더 빛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수급 쏠림 현상은 좀 더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HD 관련돼서 현대 마린 엔진이 살짝 저는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엔진 쪽 기업들의 종목들 지금 최근에 좀 수출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 한 것 같아서 이쪽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 마린 엔진입니다. 자, 엔진이면 또 심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핵심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바라봐 주셨습니다. 김진경 본부장,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랭킹5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